Don't Leave Me Alone. 안녕하세요, 키미TV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F1 역대 최고의 드라이버를 이야기할 때마다 저마다 견해와 기준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항상 거론되는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바로 F1 월드 챔피언 3회에 빛나는 브라질 출신 드라이버 아일톤 세나입니다. 그를 칭하는 호칭은 천재, 레인마스터, 미스터 모나코 등 여러 호칭이 있으며 역사상 가장 빠른 숏런 능력을 지닌 최고의 드라이버였습니다. 아일톤 세나는 F1 역사에 매우 강렬하고 화려하게 지나간 혜성과 같았습니다. 그의 드라이버로서의 명석함과 매혹적인 카리스마는 F1을 더욱 인기 있는 스포츠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과 차량의 한계까지 몰아치며 F1 역사상 가장 빠른 스피드를 가진 드라이버였으며 극도의 자기성찰적이고 열정적인 마인드로 끝없이 자신의 한계를 확장하려고 노력한 드라이버였습니다. 결국 경기 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지만 전세계 F1 팬의 가슴에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아일톤 세나는 1960년 3월 21일 부유한 브라질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의 형제 자매와 함께 그는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그는 결코 돈을 벌기 위해 경주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4살 때 사준 미니어처 고카트로 인하여 레이스에 대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소년 시절 세나의 삶의 가장 신나는 순간은 F1 그랑프리가 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F1에서 그의 포뮬러1 영웅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는 13살에 처음으로 카트 레이스에 출전했고 바로 우승하는 천재성을 보입니다. 이후 몇 년 후에는 월드카트 챔피언십에서 2위까지 오르는 놀라운 실력을 보입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비교적 넉넉한 환경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꿈을 펼칠 수 있었던 세나는 전 세계에서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과 기술을 보유한 영국으로 향합니다. 1981년 세나는 영국에서 열린 포뮬러 포드 1600경기에서 우승하며 관심을 주목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시점에 그의 아버지는 세나가 그의 가업을 이어가길 원했지만 그는 레이싱 드라이버가 되는 꿈을 이어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포드 2000 시리즈에서 우승한 세나는 바로 영국 F3로 전향하였습니다. 당시 F3는 F1으로 가는 필수 코스였습니다. 세나는 F3 영국 시리즈에 참가하며 내리 9연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하면서 마카오 그랑프리로 향했고 1983년 F1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 불리는 마카오 GP에서 우승합니다. 이로써 F3 챔피언이 된 세나는 당연히 많은 팀들의 입단 테스트 제의를 받게 됐는데 그 팀들은 당시 최고의 팀이었던 윌리엄스와 맥라렌 그리고 브라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나는 리저브 드라이버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바로 레이스에 출전할 수 있는 톨만 팀을 선택합니다. 그는 톨만 입단식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만약 형편없는 차량을 내온다면 나는 이적을 할 것이고 그것을 막는다면 은퇴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루키답지 않는 대담한 포부를 밝힙니다. 이런 말을 이제 F1을 막 데뷔하는 신인 드라이버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범상치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나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만하고 거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톨만 레이싱팀에 던지는 말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도록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 배수진을 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에게 돌아올 것은 오로지 비웃음과 조롱뿐일 테니 말입니다. 세나는 고국에서 열린 개막전이자 데뷔전에서 아쉽게도 리타이어하고 말지만 다음 경기 남아공 그랑프리에서 노즈콘이 부서진 채로 6위로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완주도 못한 드라이버가 노즈콘이 부러지며 제 성능을 내지 못하는 레이스카를 몰고 6위로 골인한 것입니다. 1984년 세나의 전설의 시작이자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모나코 그랑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모든 드라이버들이 겨우겨우 트랙션을 유지하면서 드라이빙을 하고 있었고 노폭이 좁아 드라이 컨디션에서도 레이스가 쉽지 않은 몬테카를로 서킷에서 폭우까지 오자 경기는 거의 중단 위기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우 속에서 추월을 거듭하면서 랩타임을 올리는 드라이버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세나였습니다. 세나에게 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수도 없이 연습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세나의 랩타임은 다른 선수보다 무려 3초 이상 빨랐습니다. 1랩의 3초 차이는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추월을 거듭한 끝에 2위까지 올라갔지만 너무나 많은 비에 경기는 그대로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랩타임으로만 본다면 세나가 곧 1위를 달리고 있던 프로스트를 추월할 것으로 보일 만큼 세나의 랩타임이 월등하게 빨랐지만 경기가 중단되었기에 세나는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를 두고 아직도 간간히 말들이 있는데 당시 같은 나라 출신이었던 피아 회장이 프로스트에게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했고 혹자는 유럽의 텃세라고도 이야기했으며 세나는 이 결과를 놓고 F1은 정치적인 음모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지 않다. 언젠가 모두 알게 될 테니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몇 경기를 더 치렀고 세나는 3번의 포디움 피니시로 데뷔 첫 해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드라이버 챔피언십 9위, 데뷔 시즌 치고 절대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세나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톨만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세나는 로터스의 오퍼를 받아들입니다. 로터스는 한때 잘 나가던 팀이었으나 8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나와 함께라면 가능성 있는 팀이었습니다. 1985년 로터스 이적 첫 해 포르투갈 그랑프리에서 다시 한번 신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비가 내리던 이날 세나는 2위인 미셸 알보레토와 무려 1분 이상 차이 나는 압도적인 스피드로 커리어 첫 우승을 달성하였으며 2위 드라이버를 제외한 나머지 드라이버들은 모두 그와 한 바퀴 이상 차이가 나는 백마커로 만드는 귀신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프로스트, 만셀, 피케와 같은 쟁쟁한 드라이버들이 있었지만 다들 스피나거나 기록이 늦어졌는데 오직 세나만이 빠른 스피드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로 반복되는 리타이어와 완주는 했지만 그다지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85년도 가장 많은 폴포지션으로 예선을 통과했으나 롱런에서는 당시 로터스 레이스카의 성능이 좋지 못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 포르투갈에서의 우승은 많은 비로 인해 레이스카 성능의 부족이 많이 상쇄되어 있는 환경에서 치른 경기였기 때문에 세나의 진정한 레인 마스터로서의 그야말로 신기 넘치는 드라이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세나는 로터스 레이스카의 한계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챔피언십 4위에 오릅니다. 1986년도 세나는 다시 한번 어려운 시즌을 보냅니다. 당대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았는데 프로스트, 만셀, 피케와 같은 엄청난 드라이버들과 경쟁이었고 이 중 세나는 2번의 우승과 8번의 포디움 피니시로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는 역시 세나의 드라이빙 실력에 비해 로터스 차량의 성능이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세나는 86년 시즌에도 가장 많은 폴포지션을 기록하는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나를 역대 최고 드라이버 중 한 명으로 반드시 거론되는 이유는 빗속에서 강한 모습과 더불어 바로 이 퀄리파잉 능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10년가량의 F1 커리어 중 162번의 레이스에서 무려 65번의 폴포지션을 기록하는 역사상 가장 빠른 드라이버였습니다. 현재 폴포지션 횟수가 역대 3위의 기록이지만 90번의 폴포지션 기록으로 1위에 랭크된 루이스 해밀턴은 세나보다 거의 100경기 가까이 많은 레이스인 254경기를 출전하여 얻은 결과로 폴포지션 확률은 34%이며 세나의 40%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록이었습니다. 슈마허는 68번의 폴포지션을 기록하기 위해 308번의 레이스에 참가하였으며 폴포지션 확률은 22%에 불과합니다. 이보다 더 경이로운 사실은 위닝카로 폴포지션을 기록한 해밀턴, 슈마허, 베텔 등 역대 다른 챔피언들과 달리 세나는 위닝카가 아닌 성능이 떨어지는 차량으로도 폴포지션을 꾸준히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차량의 한계를 드라이버 능력으로 극복한 그야말로 F1 역사상 가장 빠른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7년이 되면서 로터스는 메인 스폰서였던 JPS와 결별하고
카멜과 스폰서십을 맺으며 레이스카의 리버리가 완전히 바뀌었으며 엔진도 르노에서 당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되는 혼다의 터보 엔진을 장착하면서 새롭게 도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주차는 윌리엄즈의 차량보다 월등히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7년 단 한 번만 폴 포지션을 차지한 모습이 이를 말해주며 이러한 상황에 세나는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이미 그는 톨만 시절부터 경쟁력이 없는 차량을 제공한다면 떠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을 만큼 우승에 대한 욕심이 무척 강한 사람이었고 실제로 레이스카에 자신의 성향을 반영해달라고 적극 요청하는 드라이버였습니다. 하지만 87년 윌리엄즈의 독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차량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자 크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차량 성능 격차의 영향을 적게 받는 모나코에서 승부수를 던질만 했고 결국 우승합니다. 레이스카의 한계를 드라이버가 스스로 뛰어넘은 것이라 평가되는 경기이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세나와 로터스가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는 유일한 레이스였습니다. 그 다음 경기인 디트로이트에서도 우승을 하며 2연승을 거두지만 나머지 경기에서 윌리엄즈의 독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나는 결국 로터스보다 더 경쟁력 있는 팀인 맥라렌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후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집니다. 키미TV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